나는 퇴사 후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한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며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것이 좋다. 나는 여러 직업을 경험할 만큼 시간이 여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를 퇴사 후 탐색만 하다 인생 망하는 테크트리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방향과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이 마음대로 안 풀리고 꼬이는 것이 싫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그리고 현재까지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를 하게 되면 담임, 원감, 원장, 보조교사, 주임, 부장 등의 직급 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 다른 일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막연하게 떠올리다 보면 보통 사무직, 교직교구 회사 등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이 여태껏 퇴사 후 가졌던 생각에 있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퇴사 이후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가 안 맞아서 혹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거나 퇴사 후 원에서 나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상반된 사무실 속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통 사무직에 취직하거나 아이들과 관련된 교재교구 회사 정도를 생각하며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들과 주변 선생님들에게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사무직에 필요할 만한 커말과 같은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보통 교재교구 회사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경력에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은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 다녔던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로는 돌아오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를 잘못 보내다가 말하기 무섭게 퇴사 후 다시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로 돌아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랬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로 일했을 때와는 반대로 바깥 세상은 훨씬 다양하고 정말 다르기에 방향을 정말 잘 잡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 지나가는 거 금방입니다. 사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통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면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보다 환경이 과연 나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택배가 오면 장난감 및 교구 정리, 미술 재료 정리 등을 하는 것처럼 보통의 사무직도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을 뿐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 앞에 짐이 오면 더운 날, 추운 날 나가서 짐도 옮기고, 또 보통의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회사의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지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직급이 정해져 있는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도 저도 아닌 직장인이 되어 출퇴근을 반복하거나 흔히 다른 일반 회사원들이 불안해하는 물경력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는 호봉제이고 전문직이라 경력은 인정되지만 사무직에서 보낸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쌓인 날들은 경력이라고 내세울 수도 없고 거기에 단지 아이들만 보지 않을 뿐 월급은 똑같이 박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조차 스스로 스펙을 올리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교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용력 차일 경우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고 결국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교구를 만들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검토 과정 등을 거쳐야 하고 이런 제한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용고시는 어떨까요? 임용고시는 2024년 기준 서울 인원은 모집조차 하지 않았고 지역별로 1명 내지 2명만 선발하는 등 갈수록 TO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 차지하는 논술과 함께 면접까지 이루어져 있어 최소 1,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잠깐 다른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 사무직이든 교대교구 회사든 경험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엔 그 끝은 내 회사, 사업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달마다 월급을 주고 연차와 상여금 등의 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또한 정년은 있기 마련이고 각종 경제 상황 등을 통해 언제든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젊은 선생님들을 주로 선호하는 유치원 교사 또는 어린이집 교사도 크게 다르지 않고 연봉 또한 제한적인 게 현실이죠.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무직이든 교대교구 회사든 일하며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정년을 맞이하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동안 모은 돈으로 대출 없이 집도 사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까지 다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땐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서 나를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서야 내 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0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번의 성공 따윈 없습니다. 무한한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의 도전은 과연 쉬울까요? 그리고 또 첫 퇴사한 이후 몇 달간은 정말 축제처럼 마냥 행복하고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시기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탐색만 주구장창 하다가 내가 결국 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야 라고 말하며 다시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로 돌아오며 다시 스스로의 인생을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망하는 테크트리로 가게 됩니다. 퇴사 후 마냥 노는 게 아니라 잠깐의 쉼을 즐기면서 나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하죠. 방심하는 순간 시간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현재 관심 있는 건 무엇인지, 어떤 걸 내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각자 경제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강조하는 게 실행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무한한 시도 속에서 실천하고 실패하고 성취하고 무한 반복해야 그 과정에서 기쁨도 느끼고 나의 길을 점차 찾아나가는 거지 그냥 앉아서 SNS나 인터넷만 눈으로 보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 한 가지를 하기 위해 나머지 싫어하는 일들을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겪어나가야 할 과정들은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탐색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방향을 얼른 정해서 기초부터 쌓아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나서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저도 계속 그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준비하고 내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결론. 퇴사만 했다고 끝이 아니다. 퇴사 후 탐색하는 건 좋지만 빨리 내 길을 정해야 하고 결국 끝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업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입니다. 과거의 저에게도 이걸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퇴사를 2번이나 경험하지 않고도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오늘 영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잘 준비해 나가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